그런데 나중에 작업을 하다 알고 보니 저는 그냥 사진하는 거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마인드풀 아트 포럼 오늘 이제 첫 번째 전시공간 안에서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장태원 작가님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뭐 굳이 나를 그렇게 안 쳐다보셔도 됩니다. 저희 요번에 초상전 준비하면서 장태원 작가님의 신작 시리즈 리메인스라고 하는 시리즈의 연장으로 새로운 작품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는데요. 이제 그동안에 장태원 작가님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먼저 소개 말씀 좀 주세요. 안녕하세요. 사진 작업하는 장태원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진 작업만 하시나요? 네, 대부분 사진 작업하고요. 네, 그리고 사진을 보여주는 방식을 조금 이렇게 액자를 건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떤 틀에다가 집어넣는다든지 이런 간단한 설치 작업 같은 것도 좀 하고 있습니다. 매체 특정적인 작업을 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 어떤 주제의식 하나를 가지고 거기에 맞는 적당한 표현 방법을 그게 설치의 형태가 될 수도 있고 퍼포먼스의 형태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영상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작업을 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제가 사진을 딱히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머릿속에 일정한 어떤 그림을 그려놓고 그거를 표현하는 방법을 사진을 쓰던 비디오를 쓰던 뭐를 쓰던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런 모든 게 다 사진이 뭔지가 궁금해서 계속 해왔던 작업인 거죠. 그 굉장히 중요한 네. 말씀이신 것 같은데 사실 매체에 대한 고민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20세기에 가장 치열하게 특히 아방가르드 작가들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21세기에 현대미술을 하는 작가들은 사실은 매체 중심의 사고나 탐구는 어찌 보면은 조금 덜 활발해진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장태원 작가님 특히 최근 작업을 보면 진짜 이 매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고 그거를 본인의 작업에 직접 녹여가지고 새로운 표현 방법 같은 것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시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진하는 장태원이라고 하는 게 요즘 들어서 더 중요하게 들려요.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 한동안 사진이라는 게 미술관으로 막 들어가던 그 시기에 사진하던 사람이 나는 사진하는 사람이 아니라 작업하는 사람이라는 게 좀 더 멋진 거였어요. 더 쿨해 보이고. 사진한다 그러면 보통 보도 사진을 한다거나 광고 사진을 한다거나 뭔가 사진에 국한되는 것 같아서 보통 사진하는 사람들이 작업하는 사진하는 사람들이 자기는 작업하는 사람이지 사진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것도 있었고 저 역시 그게 좀 덜 멋지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런데 나중에 작업을 하다 알고 보니 저는 그냥 사진하는 거더라고요. 비디오를 찍건 뭘 하건 그냥 사진을 어떻게 보여주지라는 고민이지 나는 사진을 찍는 사람이 아니라 뭔가 파인아트를 하는 사람인데 사진은 한번 써보지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다 이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 잠시 이 우리 동네에서 쓰는 말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작업한다라고 하는 것과 사진한다라고 하는 것의 차이를 조금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까 하던 말씀이랑 비슷한 맥락인데 사진을 한다고 하면 사진은 실용적으로 쓰이는 일이 많았잖아요. 보도 사진, 무슨 광고 사진 이런 게 좀 더 익숙하잖아요. 순수 사진이라는 게 있기도 하지만 사진은 왠지 미술계의 한복판에서 약간 떨어진 매체였단 말이죠. 그래서 사진하는 사람들은 반대로 이 미술계에 들어오기 위해서 좀 나는 미술을 하는 거지 사진을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게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있었어요. 네. 작업한다라는 표현은 이제 큰 틀에서 예술한다. 그렇죠. 네. 네. 이런 얘기겠죠. 네. 그리고 내가 하는 작업을 그냥 이 각각의 이미지의 기능만으로 평가하지 말아라. 그렇죠. 나는 예술가다. 라는 생각을 그런 식으로 표현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런데 그렇다면 왜 장태원 작가는 나는 사진하는 사람이 맞다 라는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가지게 되셨을까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제가 막 뭐 쉽게 제가 뭐 어디 가서 뭐 작업해요, 사진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보통 사람들이 물어볼 때 이런 거 물어본단 말이죠. 무슨 사진 찍냐? 그러면 저는 생각해 보면 사람도 찍고 풍경도 찍고 뭣도 찍고 막 찍는 거예요. 그럼 뭐라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생각을 곰곰이 해봤어요. 왜 나는 이렇게 뭔가 인물을 찍는 것도 아니고 뭔가 틀이 정해져 있지 않을까라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사진이라는 매체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쓰이는 어떤 오브제 이런 것들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알게 됐어요. 내가 진짜 사진을 하는구나 그냥. 그러니까 사실은 사진이라는 어떤 기술 네. 그리고 사진적인 프로세스 이런 것들이 무엇을 보여주느냐에는 굉장히 분명한 답을 갖고 있잖아요. 컵을 찍었다. 네. 컵이구나. 네. 이게 어떤 사람이 컵을 그렸는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다 컵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림에서는. 네네네. 근데 사진에서는 컵을 찍으면 컵처럼 보고 컵이구나 하는 걸 금방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네네.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오히려 대상의 이름으로부터 내 작업은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사람들은 끊임없이 너는 무엇을 찍느냐 네네.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사진가 입장에서 제일 관심 없는 질문을 사람들은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면 어떨까요? 아, 작업하시는구나. 네. 어떻게 찍으세요? 어떻게 찍냐? 그러니까 사진 안에서 결국은 사진 안에서 다 벌어지는 일인데 사진이라는 거를 되게 좀 여러 가지로 보려고 노력을 해요. 여러 가지로 보려고. 이거 어디까지 깊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의 생각에 대해서 아까 그러셨잖아요. 이거를 컵을 찍으면 컵처럼 보이니까 사람들이 다 컵인 줄 알 거다. 그게 굉장히 사진이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이 컵 사진을 보면 컵이구나 하고 굉장히 구체적인 정보를 주는 것 같지만 사실 사진이 그렇게 한 장에 그렇게 구체적인 정보를 실제 같은 정보를 주기 때문에 오히려 한 장의 사진 갖고는 구체적인 정보를 주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시각적으로 가리키는 게 뚜렷하기 때문에 내가 무슨 생각하고 찍었는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진이 시리즈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여러 장 한 장으로 찍어서 승부가 안 나니까. 여러 장 찍어서 보여줘야 얘가 이거 컵을 투명한 걸 보여주려고 찍었구나. 뭐 아니면 이거를 뭐 까만색 받침대가 중요하구나를 시리즈를 보여줘야 알기 때문에 사진만 그렇게 시리즈가 많은 거예요. 자, 희한하게. 그러면 네. 지금 장태원 작가님이 발표하신 최근의 시리즈 리메인스를 놓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한 장이 아니라 여러 장이 있기 때문에 제일 눈에 띄는 게 있어요. 그림자가 없다. 이건 틀림없이 작가가 의도적으로 그림자를 없앴을 것이다.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림자를 왜 없애셨습니까? 그림자를 없앴다기보다 그림자, 시간, 그림자, 뭐 예전에 사진을 배운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얘기인데 사진의 그림자하고, 그러니까 빛하고 시간하고가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요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부터 계속 사진에 대해서 내가 연구를 계속 하는구나. 난 굉장히 사진적인 사진 작업을 하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했던 게 제가 건물을 찍건 풍경을 찍건 이런 정물을 찍건 뭘 찍건 알고 봤더니 나중에 빛과 시간에 관한 작업이었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그림자 갖고도 진짜 별짓을 다 해보고 시간 가지고도 많은 작업들을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나오게 된 게 그거예요. 이 직전 작업은 뭐였냐면 그림자를 되게 물리적으로 강하게 만드는 거였어요. 뭐 사진을 붙여놓고 벽을 판 다음에 사진을 띄어내면 그림자만 남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물리적으로 그림자를 강하게 남긴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거를
빗을 여러 장을 찍어서 하나로 합치면 사진에 뭐가 남을까 하고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표면이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네. 납작한 표면. 그렇죠. 그런데 디테일이 많이 담긴 표면이 네, 그렇죠. 남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냥 한 장의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장면 안에서 밝은 부분, 어두운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그림자에 해당하는 부분을 없앤다고 그렇게 플랫해지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디테일이 많이 보이지도 않고 네. 그렇다 그러면은 왜 그림자를 없애는 작업을 했는지를 말씀하셨으니까 어떻게 그림자를 없앴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그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이런 거 하나를 내비두고요. 여러 빛의 종류로 여러 장의 사진을 찍어요. 그래서 같은 표면의 밝기를 가진 애들을 띄어내서 걔네들끼리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 질감이 있는 애들은 그 질감의 방향이 다 달라요. 왜냐면 다른 빛에서 찍었으니까. 그러나 표면이 남는 건 왜 중요하냐? 저는 사진의 키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실제처럼 보이는 거. 그러니까 보자마자 믿을 수 있게 되는 거. 그래서 질감을 남기는 거예요. 근데 사람 눈은 네. 사실은 모든 화면에 내가 프레임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대상을 보는데 일정 정도의 화각을 가지고 그 범위 안에 들어오는 대상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한순간에 완벽한 디테일로 파악할 수가 없는 게 사람 눈의 한계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움직이니까. 내가 어떤 어텐션, 주의 집중을 딱 기울여 가지고 이 안구의 근육을 긴장시켜서 네. 초점을 딱 맞춰 가지고 그 부분만 세밀하게 보기로 결심하지 않은 다음에는 사실은 그 디테일을 본다는 게 한계가 있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일정 범위 안에 들어온 대상을 다 선명하게 본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20세기 아방가르드 작가들이 유난히 그 매체의 특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할 때 상당수의 작가들은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디테일을 보여줄까 조리개를 뭐 대형 카메라 써가지고 F64까지 조이고 이런 시도를 했던 것이 결국은 우리 눈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뛰어넘는 그러니까 마치 눈으로 보는 거하고 똑같은 방식의 재현을 해내는 게 사진인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그것 또한 다른 보는 방법이다 라는 거를 찾아내면서 사실 이게 이제 예술의 영역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작가님이 지금 시도하고 있는 방식도 역시 이게 단순히 그냥 많이 보여주는 수준이 아니라 이 방법적으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림자를 여러 방향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림자 없는 부분만 표면에 같은 밝기들을 따서 이어 붙여서 걔네들이 굉장히 섬세하고 아주 정말 약간 소름 끼칠 정도의 디테일을 가지게 됐는데 잘 들여다 보니까 그 디테일은 한순간에 찍은 게 아니라 여러 시간을 담고 있더라. 네네네. 여러 방향의 빛의 방향을 숨기고 있더라. 네네. 이런 얘기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 새로운 보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사진에서도 21세기에도 가능할 것인가. 왜냐면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가지고 실험을 했으니까. 네네. 그런 질문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작가님이 말씀하시는 리메인스의 특징을 들어보면 작업 과정을 들어보면 여기서도 역시 새로운 보는 방법이라는 게 주요하게 작동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작업이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고맙습니다. 네. 저게 디테일이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디테일이 많잖아요. 저거 되게 후진 카메라로 찍은 거고 특히 이번에 한 거는 되게 후진 카메라로 찍은 거고 실제로는 디테일이 많잖아요. 근데 저기에 그림자가 없어서 디테일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껍데기만 남아서.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이 전시, 이 프로젝트는 그러니까 초상 프로젝트고 자부심의 역사를 만들 수 있는 초상의 문화 이런 거를 고려하고 만든 프로젝트인데 사실 지금 이 리메인스 시리즈와 같은 방식으로 초상이 제작됐을 때 네. 디테일이 주인공 입장에서 네네네. 초상의 주인공 입장에서 네네. 그렇게 반갑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네네네. 예를 들면 너무 주름이 많이 보여. 너무 얼굴에 이렇게 검버섯
같은 게 기미 같은 게 올라와 있는 게 다 보여. 이런 거를 오히려 좀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작품들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저는 사실 디테일에만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프레임을 하는 방식이 그림자가 사라지면서 뭔가 약간 무중력 상태의 공간 같은 느낌을 주는 데에 더 기여할 수 있도록 더 그게 더 강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레임을 하고 대상들을 배치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저 과일이 찍혀 있는 작품이나 그리고 여러 오브제들이 공간 안에 이렇게 복잡하게 배치되어 있는 네. 지금 바로 저 뒤에 보이는 저런 작품들을 보면서는 아, 저런 프레이밍 하는 방식이 그냥 단순히 멋스럽게 보이기 위해서 저렇게 배치를 한 건 아닐 텐데 네네. 작가의 의도가 무엇이었던 간에 보는 입장에서는 그림자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질서가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렇죠. 익숙한 질서가 없어서 네. 그 질서를 약간 거스르는 매력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프레임 안을 계속해서 이렇게 탐색하게 만드는 힘이 있고요. 네네네. 탐색을 한다는 거는 어느 아주 정말 주도적인 피사체가 있어가지고 주인공이 딱 분명해가지고 그 안에 픽세이션 포인트가 딱 생기면서 그러니까 시선을 다른 데로 못 가게 붙잡는 그런 요소가 상대적으로 적은 거고요. 네네. 게다가 이 표면의 디테일들이 막 번져 있으니까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화면 안을 이렇게 시선이 배회하게 만들면서 그러면서 어떤 위계가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제가 이걸 느낌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과학적으로 증명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막 드는데 아무튼 그런 것이 지금 장태원 작가님이 그동안 해왔던 작업하고 이렇게 맥을 같이 하는 요소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요즘에 우리가 사진이라고 말하는 사진에는 예전에 되게 중요한 요소였던 빛이나 시간이 있는 게 아니라 오브제밖에 없구나. 오브제의 나열이구나 그냥. 내가 어떤 오브제를 어떤 상태로 어떻게 보여주느냐의 나열이지 내가 공부해왔던 사진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사진이 아니구나. 요즘 보세요. 이렇게 자기 셀카 찍어서 보정 엄청 한단 말이죠. 남들이 보면 그 자기인지도 몰라요. 뭐 이렇게까지 만졌나 싶은데 신기한 게 뭐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인물 사진을 찍어서 그 피부를 닦고 뭐 턱 좀 줄이고 하다가 제가 이제 좀 오버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 이거 이 사람이 기분 나빠할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로 네? 너무 많이 만져서 그래서 더 주잖아요. 그럼 더 해달라 그래요. 이 사진을 만진다는 거, 사진을 이 변형시킨다는 거가 사진이 돼버린 거예요 이미. 그래서 그거를 이거는 나랑 내가 아니구나를 인지를 잘 못해요. 푸사 보세요. 다 꺼내 보세요 지금 한 번씩.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이 더 이상 현실의 반영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죠. 사진을 만드는 과정에 이미 매니플레이션이 개입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 공부했던 사진이 아닌데 자꾸 사진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사실은 완전 다른 매체인데. 사진이라고 하는 미디어의 사실은 확장일 수도 있고 뭐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사진이 등장하면서 사실은 현실을 대체하는 미디어의 기능이 확장돼 왔기 때문에 그 맥락 안에서 생각할 수도 있죠. 뭐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내가 코어라고 배웠던 사진이라는 거에 코어라고 배웠던 애가 내가 지금 사람들이 소비하는 사진은 없는데 그게 확장이라고 얘기한다기보다는 저는 다른 거라고 생각하고 모양이 똑같을 뿐. 그런 이유 때문에 사실은 빛에 대해서 그리고 빛이 힘을 잃고 있는 빛의 효과가 완전히 다르게 개입되고 있는 사진에 대해서 계속해서 탐색을 하고 계신 거군요. 네, 그냥 뭐 예전에 봤을 때 사진 이렇게 멋있는 사진 보면은 막 톤이 어쩌고 막 와 빛이 진짜 기가 막히다는 둥 막 많이 하던 말들 있잖아요. 그런 게 지금 어딨냐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빛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저는 그거를 좀 강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본격적으로 첫 번째 전시 개인전하고 본격적으로 작가 활동한 지 몇 년 되셨어요? 첫 번째 전시를 한 게
한 2009년 뭐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작품 활동한 지가 벌써 10년이 넘으셨고. 그럼요. 그렇죠? 네. 그보다 더 된 것 같은데. 제가 2008년 클래스예요. 그러니까 한 2009년쯤 했나 보다 전시를. 그쵸. 네네. 그럼 이제 작가로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인정받은 부분도 있고 또 스스로 좌절스러운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 그 시간 동안에 네. 작업을 계속하는 게 어떤 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작업을 계속하는 건 이 작업하면서 얻는 그 되게 굉장한 행복감이 있어요. 뭐 엄청난 좌절감도 있지만 그 있어요. 아무튼 가끔 한 번씩 오는 그 와 막 이런 게 있어요. 저는 장태원 작가를 굉장히 오랫동안 봐왔고 그리고 작가로서 차별적인 어떤 관점 그리고 그것을 적용시켜서 자신의 작품에 구현하는 능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를 갖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그 새로운 작업 그리고 새로운 대상에 대한 탐구, 새로운 표현 방식에 대한 어떤 실험 이런 것들을 언제나 응원하고 언제 새로운 작업이 또 나오나 하고 기다리고 이런 마음으로 계속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태원 작가하고 이야기 나눠봤는데 그 사실은 장 작가의 작품이야말로 실물을 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가 상당히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신다면 그 실제로 이런 작품들을 한번 접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